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수 매도 시점에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부동산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있죠,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이렇게 매수 직전까지 와가지고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인 혹은 가족한테 이렇게 저도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한번 물어봤다 이거죠. 근데 그때 지인이나 가족 중에서 괜찮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고, 제가 한 달을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가족이 한마디로 있죠. 그 아파트 사서 무엇 할 거냐, 아파트 끝났다, 상가 용자 20년 동안 용자 갚아야 되는데 언제 갚을 거냐, 이런 말 한마디에 좀 매수를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나 제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의 많은 영상을 시청하고 또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상담을 했다. 그래서 그분이 매수를 권할 수도 있고 매도를 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수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야 되지 그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만일 그분의 어떤 말이 이번 시기에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설사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이 한 번 왔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늘 공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그런 아파트의 흐름을 이렇게 매일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때마침 시기가 맞아가지고 작년 여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산상에 상당히 좀 이득을 봤다, 이런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로도 감사의 메일도 오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작년 여름에는 사실 전화 문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다른 물건이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TV, LG냐 삼성이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냐 투싼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한 집안의 전 재산을 올인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가 아파트 하나 매수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지 그런 상담을 하면서 그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혹시나 아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항상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아파트는 공부하는 입장이고, 물론 상가 토지도 공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상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아주 많은 상가를 봤습니다. 한 500개도 봤겠죠.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긴 하지만 저는 물건을 추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석하는 거, 제가 조금 더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좀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풀이로 있죠. 제 영상을 시청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조금은 보입니다만은 작년만큼 그렇게 아직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흔히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A, B 대화입니다. K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A가 B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 적고 B는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자 혹은 전문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하여튼 A보다는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에 경험이 많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재건축이 쉽지 않아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A가
초보라고 하면 A는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1년, 2년 혹은 뭐 3년, 5년 시간이 지났는데 K라는 아파트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A는 B를 원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주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있죠. 아파트 매수,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똑같은 대화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어떤 아파트 경험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K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합니다. 그럼 B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건축이 쉽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A는 매수를 포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 B는 뭔가 하면 원망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다. 좋다고 말한 적 없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뭔가 하면 나쁘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좋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설사 좋다 하더라도 좋다는 표현을 안 하죠. 그래서 A는 또 매수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K 아파트가 또 상승하게 되면 A는 B를 원망하죠. 그때 좋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아파트를 매수했을 건데. 근데 원망하면 안 되죠. 본인이 선택합니다. 본인. 그래서 제가 작년 한 10월달, 11월달 이후부터는 제 영상은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결정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꾸준히 공부하셔가지고 물론 저보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 영상이라든지 책을 보시고 스스로 있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 근데 이 사람이란 게 있죠. 잘 되면 본인이 선택을 잘해서 지금 부가 형성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되면 있죠. 주위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예전에 상가를 하나 구매하려고 아주 오랫동안 봤다. 거의 한 1개월가량 있죠.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엄청난 고민을 했다. 1개월 동안 이 상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죠.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고 임차인이 있죠. 장사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청 해봤다. 그래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그런데 원찮게 있죠. 가족 또는 지인하고의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예를 들면 이게 10억이다. 10억이다. 10억인데 뭔가 하면 보증금 1억에 월 30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융자를 제가 한 7억 정도 알았다. 융자 7억. 7억 정도 융자를 내고, 보증금 1억이니까 내 돈 한 2억 5천 가지고 이걸 매수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묻는 사람이, 제가 그때는 참 어리석었습니다만은, 부동산을 했죠. 한 번도 매수해보지 않은, 자, 그런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묻는 이유가 뭔가 편하기 때문에 묻죠. 나를 가장 아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으면, 가족은 뭔가 하면 되도록이면 걱정거리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 300만원 월세를 가지고 이 융자금을 갚는다 하면 20년이 더 걸리죠. 이자를 내고, 그리고 이거를 상가 융자를 갚으면 20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분들은 뭔가 하면 이 융자 7억, 융자 7억 언제 갚으려고 하노? 평생 갚아도 다 못 갚겠다. 그거 왜 사는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대부분 상가를 살려고 했던 사람도 마음을 접습니다. 말 한마디 있죠. 살까 말까 그 순간에 가까운 친구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 말 한마디에 보통 대부분 매수를 포기합니다. 그렇죠? 매수를 포기한다. 또는 매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누구를 원망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K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자, 어떤가요? 물으니까 B가 재건축이 쉽진 않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매수를 했는데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A라는 이분이 B한테입니까? 밥 한 그릇 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뭡니까?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의미 없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전문가라고 뭐 저한테는 굳이 할 필요 없고 저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사람 물어가지고 있죠. 잘 됐다 해가지고 밥 한 그릇 사고 이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B는 그런 걸 알죠. 그다음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이 많이 물어가지고 잘된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다. 잘못됐을 경우는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잘 됐을 경우에는 밥을 한 끼 얻어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합니다.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하고 아주 그분과 A와 B가 아주 가까운 사이면 B가 있죠.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봐왔지만 주로 있죠. 나에게 걱정거리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던지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길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라고 가족들은 권하죠.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전에 전문가나 또는 경험자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내가 검토했다 이거죠. 일주일을 검토했던 한 달을 검토했던 충분한 검토를 했다. 그럼 내가 검토한 내용 중에서 큰 틀에서 있죠. 벗어난 어떤 새로운 사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단지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만 해야 되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 부동산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결정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든지 보를 하든지 본인의 선택을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1주택자가 꼭지에 팔고 바닥에 살려고 하는 매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 주위에도 아파트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이루는 분도 이걸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설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번입니다. 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꼭지를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다. 바닥인 줄 알고 팔았는데 이게 뭡니까?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이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5층까지 내려간다 이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지인 줄 알고 팔았는데 자 이게 꼭지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데 부동산에 꼭지가 어딨냐. 길게 봤을 때는 꼭지는 없다 이거. 자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부동산 쪽에 오래 일하시는 분한테 사장님 부동산이 꼭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꼭지가 어딨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자 그분한테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형성되는 어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험자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시청하는 분 중에서 과거에 부동산을 매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누구 말을 믿고 누구 말을 듣고 매수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설사 그분에 의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덕을 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운이 반복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명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주에 있죠. 아파트만 한 20년 해가지고 엄청난 아파트에 대해서 부를 이룬 사람도 올해 시장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내년도 잘 모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벨 경제학상 세계 경제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호를 늘 감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늘 공부를 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록 부동산에 조금 아쉬운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